아이가 울고 싶을 때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부모들은 아이가 울거나 화를 낼 때 본능적으로 그 감정을 멈추게 하려 합니다. 왜 또 울어? 그만 좀 해라. 사내 자식이 칠칠맞게 울고 있니와 같은 말들은 부모가 의도치 않게 던지는 말이지만 아이의 마음에는 깊은 흔적을 남깁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를 단단하게 키우고 싶고 사회에 잘 적응하길 바라는 마음이지만 정작 그 순간 아이는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 잘못된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아이의 정서 발달에 결코 좋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감정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기쁨, 슬픔, 분노, 억울함은 모두 인간이 세상과 관계 맺는 과정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한 신호입니다. 그런데 이런 감정을 억압당하며 자란 아이는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부정하게 되고 결국 감정이 무엇인지 왜 그런 느낌이 드는지를 알지 못한 채 어른이 되어버립니다. 어릴 때부터 감정은 나쁜 것이라고 배운 아이는 어른이 되어서도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타인의 감정에도 공감하기 어려워집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아이들은 두 가지 방향으로 성장합니다. 하나는 감정이 무뎌진 채 살아가는 경우입니다. 아무 일에도 별다른 감흥을 느끼지 못하고 웃음이나 슬픔이 희미해진 어른이 되죠. 다른 하나는 억눌린 감정이 어느 순간 폭발하는 형태입니다. 사소한 일에도 분노를 참지 못하거나 극단적인 표현으로 감정을 표출하는 모습으로 이어집니다.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겉으로 보기엔 참을성 있는 아이를 만드는 듯하지만 사실은 자기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어른을 만드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아이가 울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배가 고프거나 억울하거나 무서운 일을 겪었거나 단지 부모의 관심이 필요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이유를 부모가 들어주려는 태도입니다. 아이의 울음을 막기보다는 무슨 일이 있었니? 많이 속상했구나라고 물어보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부모의 한마디 공감은 아이에게 내 감정이 틀린 게 아니구나, 내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안도감을 줍니다. 이런 경험이 쌓이면 아이는 자신의 감정을 두려워하지 않고 더 건강하게 다룰 수 있게 됩니다. 많은 부모들이 울음과 징징거림을 혼동합니다. 울음은 슬픔이나 억울함 같은 깊은 감정의 표현이라면 징징거림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사용하는 행동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둘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먼저 아이의 마음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에게 놀림을 받아 울고 있다면 그 울음은 당연히 감정 표현입니다. 하지만 단지 아이스크림을 사달라고 울고 있다면 그것은 욕구 표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럴 때는 아이의 감정을 공감하면서도 오늘은 아이스크림을 사는 날이 아니야라는 일관된 원칙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을 허용하는 것과 욕구를 모두 들어주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아이의 감정을 존중한다고 해서 무조건 울게 두기만 하면 안 됩니다. 울고 싶을 때 울 수 있도록 허용하되 그 울음 속에서 감정을 어떻게 다루는지 배우게 해야 합니다. 아이가 울 때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곁에 있어주는 것입니다. 아이가 나 혼자야라는 느낌을 받지 않도록 네가 울어도 괜찮아, 나는 여기 있어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 아이가 울고 있을 때 부모가 무시하거나 방에 들어가서 울어 라고 말하면 아이는 감정이 고립된다고 느끼게 됩니다. 울음을 허용한다는 것은 감정을 함께 견디는 것이지 방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의 울음이 잦다고 느껴질 때 부모는 먼저 자신의 반응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아이가 울 때 불편함을 느끼는가? 내가 울지 못했던 어린 시절의 경험이 아이에게 투영되는 것은 아닌가? 를 생각해보세요. 종종 부모가 아이의 감정을 억압하는 이유는 자신의 감정도 누르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신의 감정을 다루는 법을 배우면 아이의 감정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도 지금 화가 나네, 잠깐 숨 좀 고르기라고 말하며 부모가 감정을 조절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아이는 감정관리의 모델을 얻게 됩니다. 감정을 억누르지 않는 양육은 아이에게 감정에도 이름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화남, 슬픔, 억울함, 불안함 같은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게 돕는다면 아이는 울음 대신 말로 감정을 다루는 힘을 얻게 됩니다. 하루 일과 중에 오늘 어떤 기분이었어? 라고 묻고 함께 감정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습니다. 종이 위에 그림으로 감정을 표현하거나 감정 단어 카드를 만들어 그날의 기분을 표시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 아이는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타인의 감정에도 공감할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부모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울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울음은 감정의 정화 과정이며 마음의 상처가 스스로를 회복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아이가 충분히 울 수 있을 때 감정은 건강하게 흘러가고 다시 평정심을 되찾습니다. 반대로 울음을 억누르면 감정은 내부에 남아 불안이나 공격성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이가 울 때는 울 수 있게 하세요. 대신 울음 뒤에 남은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주세요. 아이도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상황에 맞는 감정 표현을 배우게 됩니다. 억지로 참으라고 하지 않아도 울 필요가 없는 일에는 점점 울지 않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 울면 안 된다가 아니라 어떻게 울고 나서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가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함께 해주는 부모, 감정을 안전하게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부모가 결국 아이의 정서를 단단하게 세웁니다. 아이가 울고 있을 때 부모가 그 자리를 피하지 않고 곁에 있어주는 것, 그저 조용히 어깨를 다독여주는 것, 때로는 아무 말 없이 손을 잡아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아이의 마음은 충분히 위로받습니다. 아이의 울음은 단지 참을성이 부족한 행동이 아니라 내 마음을 좀 알아줘라는 메시지입니다.
그 울음 뒤에는 반드시 아이의 진심이 숨어 있습니다. 부모가 그 마음을 읽고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흘려보내도록 도와주는 순간 아이는 자신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아이는 성장에서도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타인의 감정을 존중할 줄 아는 성숙한 어른이 됩니다. 울음은 약함이 아니라 성장의 시작입니다. 아이의 눈물이 흘러도 괜찮습니다. 울 수 있는 용기를 지닌 아이, 그 감정을 받아주는 부모. 그것이 바로 진정한 정서 교육의 출발입니다.